병원 응급실은 늘 분주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65세 남성 환자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갑자기 실신에 실려온 상황이었거든요. 환자분의 얼굴은 창백했고 의식은 돌아왔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이런 응급 상황에서 저는 가장 먼저 활력 징후부터 확인합니다. 혈압은 어떻습니까? 간호사에게 물었죠. 120에 80 정상 범위입니다. 의아했어요. 실신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가 혈압 이상인데 수치는 완벽했으니까요. 빠르게 뇌 CT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깨끗했어요. 뇌출혈이나 허혈성 병변의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심전도도 정상. 환자분의 보호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혈압도 정상이고 검사도 이상 없는데 왜 갑자기 쓰러진 건가요? 정말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든 수치는 정상인데 65세. 건강한 성인 남성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일은 쉽게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의학에는 항상 숨겨진 단서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때 환자분이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런 증상이 처음은 아닙니다. 갑자기 일어날 때 어지러움을 자주 느꼈고 가끔은 화장실에서 몸이 휘청거리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작은 전구가 켜졌습니다. 숨겨진 원인은 바로 자율신경 기능 이상, 그 중에서도 기립성 저혈압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때로는 가장 평범한 수치 뒤에 진짜 원인이 숨어 있기도 하니까요. 혹시 누워 있다가 일어나면 핑 도는 느낌이 있으신가요? 화장실에서 머리가 멍해지고 땀이 나는 경우도요? 환자분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아셨죠? 정확히 그런 증상이에요. 내레이션을 하는 저의 목소리가 조금 더 진지해졌습니다. 이게 바로 기립성 저혈압입니다. 몸이 갑자기 꺼지는 느낌 한 번쯤 겪어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단순한 어지럼증으로 넘기기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기립성 저혈압이란 무엇일까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기립, 즉 일어서는 동작과 관련이 있습니다. 눕거나 앉은 자세에서 갑자기 일어설 때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이죠. 평소 측정하는 혈압은 정상인데도 자세가 바뀌는 순간 혈압이 급락하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감소하게 됩니다. 우리 몸은 항상 균형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누워 있을 때와 일어섰을 때 혈압이 크게 변하지 않도록 자율신경계가 섬세하게 조절하죠. 하지만 이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저의 목소리가 커튼 뒤에서 들리듯 흘러나옵니다. 화면에는 인체 내부의 자율신경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애니메이션이 표시되고 있을 테니까요. 혈관을 수축하고 확장하는 능력이 떨어지면 자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일시적으로 혈압이 급락합니다. 이때 뇌로 가는 혈류가 부족해지면서 어지러움, 실신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은 고혈압만큼이나 위험한 숨은 저혈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혈압 수치가 높을 때만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불안정한 혈압, 특히 자세에 따라 급격히 변하는 혈압은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기립성 저혈압의 위험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특히 몇 가지 고위험군이 있습니다. 화면에 위험 그룹이 하나씩 나타납니다. 첫째, 65세 이상 고령자. 나이가 들면서 자율신경계의 반응 속도와 효율성이 자연스럽게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당뇨병 환자. 장기간의 고혈당은 신경 손상을 일으키고 이는 자율신경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셋째, 신경계 질환 병력자. 파킨슨병이나 다발성 경화증과 같은 질환은 자율신경계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넷째, 혈압약을 복용 중인 분들. 때로는 혈압약이 지나치게 효과적으로 작용하여 체위 변화 시 혈압을 더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카메라가 제 얼굴을 클로즈업합니다. 혈압이 정상인 것보다 불안정한 분들이 더 위험합니다. 일관되게 약간 높은 혈압보다 심하게 오르내리는 혈압이 몸에 더 큰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기립성 저혈압이 의심된다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병원에서는 두 가지 주요 검사 방법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기립 혈압 측정입니다. 환자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혈압을 측정한 후 일어서서 약 3분 간격으로 다시 혈압을 측정합니다. 이때 수축기 혈압 높은 수치 20 이상 하락하거나 이완기 혈압 낮은 수치 10 이상 떨어지면 기립성 저혈압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틸트 테이블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좀 더 정밀한 방법인데요. 환자를 특수 테이블에 눕힌 상태에서 테이블을 서서히 기울여 심장 활동과 혈압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이 과정에서 증상이 재현되는지, 혈압 변화는 어떤지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병원을 방문하기 전 집에서도 간단히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이런 증상들을 기록해 두라고 조언합니다. 앉았다 일어날 때 어지럼증이 있었는지, 심한 피로감을 느꼈는지, 시야가 갑자기 흐려졌는지, 이런 증상들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발생했는지 메모해 두면 진단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 오랫동안 앉아 있다가 일어설 때, 더운 날씨에 또는 식사 직후에 이런 증상이 자주 나타난다면 기립성 저혈압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한 환자분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박지영 씨는 50대 중반의 여성으로 특별한 질환 없이 건강하게 지내셨답니다. 하지만 최근 몇 개월간 자주 어지러움을 호소하셨고,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 증상이 심했습니다. 혈압 수치는 늘 정상 범위였죠. 정상 혈압인데 왜 자꾸 어지럽죠? 지영 씨가 물었을 때 저는 기립 혈압 검사를 제안했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어요. 누워있을 때 120에 82던 혈압이 일어서자마자 90에 60으로 급락했거든요. 수축기 혈압이 무려 30이나 떨어진 겁니다. 이게 바로 전형적인 기립성 저혈압입니다. 혈압계에 나타난 숫자보다 실제 몸이 느끼는 변화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죠. 기립성 저혈압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지만 특정 그룹에서는 그 위험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 분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율신경계의 반응 속도가 느려지고 혈관의 탄력성도 감소하기 때문이죠. 한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인구의 약 30%가 어느 정도의 기립성 저혈압 증상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당뇨병 환자들도 위험군에 속합니다.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면 미세혈관과 신경 손상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자율신경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당뇨병이 오래 지속될수록 그 위험은 더 커지죠. 당뇨병 환자 중에서도 혈당 관리가 잘 안 되는 분들은 신경병증의 위험이 더 높습니다. 이런 신경 손상은 혈압 조절 능력에도 영향을 미쳐 기립성 저혈압을 악화시키게 되죠. 신경계 질환 병력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파킨슨병, 다발성 경화증, 길락 마이너스 발해, 증후군과 같은 질환은 자율신경계 기능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질환을 가진 분들은 일상적인 자세 변화에도 혈압이 급격히 떨어질 위험이 크죠. 혈압약을 복용 중인 분들 역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항고혈압제는 혈압을 낮추는 것이 목적이지만 때로는 그 효과가 지나치게 나타나거나 자세 변화에 따른 보상 기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혈압약 복용 중인 분들 중에는 약은 잘 듣는데 가끔 어지러워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약물 용량 조절이나 복용 시간 변경만으로도 증상이 크게 개선될 수 있어요.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고위험군은 탈수 상태에 있는 분들입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혈압 안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특히 더운 날씨나 운동 후 또는 설사나 구토로 인한 수분 손실 시에는 탈수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평소보다 기립성 저혈압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화면에 몸속 혈관과 신경계 그래픽이 나타납니다. 결국 중요한 건 혈압의 안정성입니다. 단순히 숫자가 정상 범위인 것보다 다양한 상황에서 적절히 조절되는 능력이 더 중요하죠.
병원에서 기립성 저혈압을 정확히 진단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단순히 혈압을 한번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따른 변화를 관찰하기 때문이죠. 3분 간격 기립 혈압 측정은 가장 기본적인 검사 방법입니다. 검사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환자가 침대에 5분 이상 누워 있는 상태에서 혈압을 측정합니다. 그 후 일어서서 1분, 3분, 5분 간격으로 혈압을 다시 측정하죠. 이때 수축기 혈압이 20 이상 하락하거나 이완기 혈압이 10 이상 떨어지면 기립성 저혈압으로 진단합니다. 좀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한 경우 틸트 테이블 검사를 시행합니다. 이 검사는 특수 테이블에 환자를 고정한 뒤 테이블을 서서히 60에서 80도 각도로 기울이면서 심장 활동과 혈압 변화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방식입니다. 틸트 테이블 검사는 단순한 혈압 변화뿐만 아니라 심박수 변화, 의식 변화, 증상 재현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 더 정확한 진단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검사실에서의 한 번 측정만으로는 일상생활에서 겪는 실제 증상을 완전히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자가 확인법을 항상 알려드립니다. 첫째, 증상 일지를 작성하세요. 어지러움, 시야 흐림, 식은땀, 심한 피로감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는지 기록해둡니다. 특히 자세 변화 후, 식사 후, 더운 환경에서 또는 약물 복용 후에 증상이 심해지는지 주목하세요. 둘째, 가능하다면 가정용 혈압계로 아침에 누운 상태와 일어선 상태의 혈압을 측정해 보세요. 큰 차이가 있다면 의사에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증상이 있을 때 안전 조치를 취하세요. 어지러움이 느껴진다면 즉시 앉거나 누워서 증상이 완화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진료실에서 만난 이영호 씨 사례가 떠오르네요. 이영호 씨는 매일 아침 샤워 중 어지러움을 호소했는데 병원에서 측정한 혈압은 늘 정상이었습니다. 저는 샤워 환경에 주목했죠. 뜨거운 물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더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샤워 온도를 좀 낮추고 샤워 전에 물 한 잔 마시는 걸 권해드렸어요. 그리고 샤워 중 어지러움이 느껴지면 즉시 앉아서 쉬도록 했죠. 이런 간단한 조치만으로도 영호 씨의 증상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처럼 기립성 저혈압은 병원 검사로 확인할 수 있지만 일상에서의 세심한 관찰과 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몸 상태를 잘 알고 변화를 감지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기립성 저혈압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있다면 바로 회복력입니다. 단순히 혈압 수치 자체보다 변화에 얼마나 빠르게 적응하고 회복하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이죠. 저는 환자분들께 3가지 핵심 루틴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하루 1.5에서 2리터의 물을 마시는 것은 혈액량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기상 직후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은 아침 저혈압 예방에 효과적이죠. 우리 몸의 약 60%는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혈액 역시 마찬가지고요. 충분한 수분은 혈액량을 유지해 급격한 혈압 변동을 막아줍니다. 두 번째는 기상 루틴 조절입니다.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대신 일어나기 전 30초간 손과 발을 가볍게 털어주고 천천히 몸을 일으키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렇게 하면 자율신경계가 체위 변화에 적응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환자분의 경우 아침마다 일어나자마자 어지러움을 호소하셨는데 기상 루틴 변경만으로도 증상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누워있다가 먼저 앉은 자세로 30초간 있다가 천천히 일어서는 방식으로 변경했더니 어지러움이 거의 사라졌다고 하셨죠. 세 번째는 식사와 약 복용 시간 조절입니다. 공복 상태에서는 혈압이 더 불안정해질 수 있으므로 하루 3끼를 조금씩 나누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약물 복용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복용 시간을 규칙적으로 유지하고 의사와 상담 없이 용량이나 시간을 바꾸지 마세요.
간혹 저녁에 혈압약을 복용하면 아침 기립성, 저혈압이 더 심해질 수 있어 복용 시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적절한 염분 섭취는 혈액량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물론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조절해야 합니다. 또한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면 다리에 혈액이 몰리는 것을 방지해 기립성 저혈압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침대에 머리를 약간 올려서 자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완전히 평평하게 누워 자면 아침에 일어날 때 체위 변화가 더 급격해지기 때문이죠. 침대에 머리를 10에서 15도 정도 올리면 아침 기립성 저혈압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화면에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습관들이 하나씩 나타납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회복력 있는 몸을 만드는 것은 거창한 방법이 아닌 일상에서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규칙적인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의료 현장에서 오랫동안 환자들을 만나오면서 한 가지 명확해진 사실이 있습니다. 혈압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는 점이죠. 순간적인 수치보다 변화폭과 회복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특히 기립성 저혈압과 같은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몸은 놀라운 적응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세가 바뀌면 순간적으로 혈압이 떨어지더라도 건강한 자율신경계는 즉시 혈관을 수축시키고 심박수를 높여 혈압을 정상화시키죠. 하지만 이 회복력이 약해지면 몸이 급변할 때 적응하지 못해 뇌가 먼저 쓰러지는 겁니다. 실제로 장기간 누워 지내다가 갑자기 활동을 시작하는 경우 이런 적응 능력이 크게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입원 환자가 퇴원 후 갑자기 활동량을 늘리면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이기도 하죠. 이 회복력은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감소하지만 규칙적인 활동과 운동을 통해 개선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유산소 운동은 자율신경계 기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와 같은 활동을 꾸준히 하시면 혈관, 탄력성과 자율신경계 반응 속도가 모두 개선됩니다. 하지만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기립성 저혈압 관리에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급격한 상황 변화를 피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더운 환경에 노출되거나 과도한 알코올 섭취, 너무 뜨거운 목욕이나 사우나는 혈관을 급격히 확장시켜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모든 변화는 천천히 점진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율신경계에 적응할 시간을 충분히 주어야 하니까요. 김민수 씨 사례를 예로 들어볼게요. 70세 김민수 씨는 매일 아침 정원 가꾸기를 즐기는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정원에서 일하다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기 시작했죠. 검사 결과 기립성 저혈압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는 김민수 씨에게 생활 습관 조정을 권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정원으로 나가는 대신 충분히 물을 마시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한 후 천천히 활동을 시작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더운 날씨에는 활동 시간을 아침 일찍이나 저녁으로 옮기고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도록 권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김민수 씨의 어지러움은 크게 개선되었고 사랑하는 정원 가꾸기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죠. 중요한 건 질환을 관리하면서도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종종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혈압 수치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증상입니다. 임상적으로 정상 범위의 혈압을 가졌더라도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것은 분명 관리가 필요한 상태라는 뜻이니까요. 우리 몸은 외부 환경과 내부 상태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가운데서도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 능력이 바로 회복력이죠. 자율신경계는 이런 회복력의 핵심 조절자 역할을 합니다. 혈압, 체온, 소화, 호흡 등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조절되는 모든 기능이 자율신경계의 영향 아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스트레스, 불규칙한 생활, 수면 부족 등으로 자율신경계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혈압 조절 능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기립성 저혈압 관리에는 전반적인 생활 습관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식사, 적절한 운동은 자율신경계 건강을 위한 기본 원칙이에요. 여기에 스트레스 관리, 수분 섭취, 자세, 변화 시 주의 등 세부적인 관리가 더해지면 증상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 상태를 잘 알고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증상 패턴을 파악해두면 상황에 맞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는 정상 혈압에도 쓰러질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립성 저혈압은 겉으로 보이는 혈압 수치는 정상임에도 자세 변화에 따라 급격한 혈압 하락이 발생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자율신경계 기능 저하로 인해 발생하며 특히 고령자, 당뇨병 환자, 신경계 질환자, 혈압약 복용자에게 더 흔히 나타납니다. 진단은 3분 간격 기립 혈압 측정이나 틸트 테이블 검사를 통해 이루어지지만 일상에서의 자가 관찰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설 때, 뜨거운 환경에서 어지러움, 시야 흐림, 식은땀과 같은 증상이 있다면 기립성 저혈압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관리 방법으로는 충분한 수분 섭취, 천천히 자세 변경하기, 규칙적인 식사와 약물 복용 시간 유지하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생활 습관 변화들이 모여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혈압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 즉 회복력이 더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순간적인 수치보다는 일상에서 몸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기능하는지가 진정한 건강의 척도이기 때문입니다. 일상에서 자율신경 건강을 체크하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아침 기상 시 어지러움이 있는지, 앉았다 일어날 때 증상이 있는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기립 혈압을 측정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증상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기립성 저혈압은 당장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은 아닐 수 있지만 낙상과 같은 2차 사고의 위험이 크고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관리만으로도 증상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이 희망적입니다. 증상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 조언은 이것입니다. 불안해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증상은 생활 습관 개선으로 관리 가능합니다. 그리고 증상이 있을 때는 즉시 앉거나 누워서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일은 영양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다양한 영양제를 복용하고 계시지만 때로는 좋다고 먹었던 영양제가 오히려 혈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영양제가 혈압에 영향을 주는지, 복용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강은 큰 병을 이겨내는 것보다 일상에서의 작은 변화와 관리에서 시작됩니다. 저 닥터 한과 함께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에 의한 여러분을 위한 건강 관리가 진정한 건강의 정석이니까요.